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와 마주 앉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며 제가 깨달은 것은 다 하지 못한 말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서로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형편을 너무 쉽게 꺼내놓곤 하지요. 하지만 돈의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정의 자리에 차가운 비교가 스며드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저 조용히 앉아 우리가 무심히 내뱉었던 말들을 함께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짧게 알려주세요. 사람의 일생을 하나의 긴 강물에 비유하자면 노년은 그 강물이 바다를 만나기 직전 가장 고요하고 깊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 위에서 걸어오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만큼 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의 갈림길에는 늘 말이라는 것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지만 사실 관계를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더군요. 그 첫 번째로 마음 쓰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즉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상대가 나보다 훨씬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질투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안쓰러운 마음 너머로 묘한 우월감이나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10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돈의 구체적인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토록 순수했던 우정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오직 숫자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이유는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함이지 서로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력이라는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는 예의를 지킬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쏟아내는 분노의 언어들입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들은 대개 나의 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 안에 통제되지 않은 불길이 밖으로 튀어나가 상대에게 화상을 입히는 것뿐이지요. 저는 긴 세월을 살며 평생 쌓아온 공든 답이 단 몇 초의 분노 섞인 말 한마디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며 시간을 버는 그 짧은 찰나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말은 내 인격의 거울입니다. 분노를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인격이 그 거친 말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잠시 입을 닫고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는 것들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옳은 소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기지 않은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폭력이 되어 상대의 가슴을 찌릅니다.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려 고통받는 이에게 왜 진작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느냐고 질타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서는 정답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상대는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그저 곁을 지켜주는 따스한 온기입니다. 또한 타인과 나를 혹은 타인의 자녀와 나의 자녀를 비교하는 말들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한없이 작게 만드는 일이며 동시에 나 자신의 품격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대의 삶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요. 그 속의 고뇌와 눈물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잣대로 타인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오만한 일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타인의 삶에 함부로 정답에 잣대를 대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너그럽고 큰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저 역시 100년을 살고 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소리 높여 주장했던 정의나 성공이 사실은 침묵 속에서 익어가는 평화보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마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이 머무는 것은 늘 고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조용히 덮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가슴속에 품은 열정이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무언가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동네방네에 알리고 응원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물지 않은 계획을 밖으로 다 내뱉어 버리면 그 일을 추진해야 할 내면의 에너지가 말과 함께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한마디 안 될 거라는 차가운 반응은 이제 막 싹을 틔우려던 희망을 꺾어버리기도 하지요. 뭔가 소중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만의 고독 속에서 조용히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스러운 성장이 당신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나의 성공과 기쁨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는 여전히 춥고 고달픈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나의 행복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타인의 박수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음미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나의 행복을 조용히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타인에 대한 가장 깊은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섯 번째는 타인의 소문이나 뒷담화에 관한 것입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만리를 가고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흐려지게 됩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내 입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인격의 힘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내 입에서 멈추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주변의 맑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공동체 안에서의 불평과 불만입니다. 삶이 고단하면 누군가에게 기대어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불평은 결국 나를 돌보는 이들을 지치게 하고 나중에는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는 차라리 종이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내고 불태워 보십시오. 내 안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노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소중한 취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대단치 않아 보여도 나에게 안식을 주는 취미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그걸 해서 돈이 되느냐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무심히 던지곤 하죠. 그런 말 한마디에 나의 신성한 휴식처는 금세 빛을 잃고 맙니다.
보물은 숨겨져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즐거움을 오롯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과정이더군요. 그 중에서도 입술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고된 수행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 말을 고르고 고르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타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성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침묵의 틈 사이로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낡아가지만 그 안의 영혼은 침묵 속에서 더욱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두르지 말고 이 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봅시다. 채널 노년의 지혜의 색깔에 맞춰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목소리로 8가지 침묵의 지혜를 이 500자 이상의 깊이 있는 산문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AITTS가 낭독하기 좋도록 호흡을 조절하고 인문학적 성찰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아득히 먼 100년의 문턱에 서서 저는 가끔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나무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면서도 결코 시끄럽게 자신의 고통을 떠들거나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완성해 갈 뿐이지요.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아주 늦게야 100세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목소리 높여 말했던 정의나 성공이 사실은 침묵 속에서 익어가는 평화보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대개 무엇을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지 못해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제 마음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즉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차가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한순간에 식히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조명기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그분은 기쁜 나머지 술자리에서 동료들에게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말았습니다. 노후가 든든하다며 자랑 섞인 말을 내뱉은 그 순간부터 그분을 따르던 젊은 후배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면은 시기와 질투를 사고 적다고 하면은 은근한 멸시를 받는 것이 우리네 세상사의 서글픈 단면입니다.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토록 순수했던 인간관계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숫자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은 타인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경제력이라는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는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자 우정의 순수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쏟아내는 분노의 언어들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제 곁을 지키던 매니저와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 그녀가 내뱉은 가시 돋친 말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며 모두가 저를 피한다고 소리쳤지요. 하지만 다음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본심이 아니라 단지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단어를 골라 던진 것뿐이었다는 사실을요.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은 내 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 안에 불길이 밖으로 튀어나간 것뿐이지요.
저는 살면서 분노의 언어로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입을 닫고 자리를 피하는 것, 화장실에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시간을 벌거나 심호흡을 하는 그 짧은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구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됩니다. 말은 내 인격의 거울입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내 소중한 인격이 그 거친 말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의 후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는 것들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옳은 소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담기지 않은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폭력이 되어 상대의 가슴을 찌릅니다. 제가 아끼던 한 친구가 큰 병을 얻어 시리에 빠졌을 때 저는 무심코 진작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야지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답일지는 몰라도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판단이나 훈계가 아니라 그저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따스한 공감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거나 타인의 자녀를 내 잣대로 평가하는 말 또한 멈춰야 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가 있고 계절이 있는 법입니다. 타인의 삶에 함부로 정답에 잣대를 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년에 도달해야 할 가장 너그러운 지혜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여물지 않은 꿈과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가슴 벅찬 마음에 누군가에게 먼저 알리고 응원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긴 세월을 살며 보았습니다. 말로 다 뱉어버린 에너지는 정작 행동으로 옮겨질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언가 소중한 계획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우리 뇌는 이미 그 일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실제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는 타인의 도전을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사람보다 그 나이에 되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차가운 한마디에 이제 막 틔우려던 희망의 싹이 꺾여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만의 성스러운 고독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시간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장 귀한 양분이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보여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익어간 꿈만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의 작은 성공과 행복에 관한 공유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아프고도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친구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란 생각은 어쩌면 당신만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기뻐서 한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시키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모두가 여유가 없는 시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박수 소리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평온함 속에서 스스로 음미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나의 행복을 조용히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가장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행복을 떠벌리는 대신 그 행복에서 나오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을 조용히 살피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지요. 여섯 번째는 타인의 소문이나 뒷담화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만리를 가고 누군가의 명예를 갉아먹으며 몸집을 불립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흐려지게 됩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내 입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인격의 힘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내 손에서 멈추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주변에 맑고 귀한 인연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침묵으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7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불평과 불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고 세상은 내 마음 같지 않으니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불평은 결국 나를 돌보는 소중한 이들을 지치게 하고 나중에는 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타인에게 쏟아내기보다 종이에 그 마음을 다 써보거나 혼자 산책을 하며 흙을 밟아보십시오. 내 안의 고통을 스스로 정화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노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소중한 취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대단치 않아 보여도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취미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안식처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부터 혼자 시를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그걸 해서 무슨 소용이냐거나 시간 낭비 아니냐는 말을 무심히 던지곤 하죠. 그런 가벼운 한마디에 나의 신성한 휴식처는 금세 빛을 잃고 맙니다. 취미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의 활력을 채우는 비밀스러운 보물상자여야 합니다. 소중한 보물일수록 남들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않고 깊이 간직하듯 당신의 즐거움도 침묵 속에 간직하십시오.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저 역시 100년을 살고 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목청 높여 말했던 정의나 열정이 사실은 침묵 속에서 익어가는 평온함보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워 넣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고 덜어내는 과정임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술 사이로 나가는 말들을 덜어내는 일이 가장 어렵고도 귀한 공부였습니다. 노년의 삶은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깊고도 잔잔한 여운이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 말을 고르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타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성입니다. 제가 만난 한 노배우는 남편과 수십 년간 금슬 좋게 지낸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하더군요. 비판하지 않는 것, 화가 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침묵이 남편의 사랑을 지켜주었고 남편이 떠난 뒤 자신을 후회로부터 지켜주었다고요. 인생의 비결은 거창한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입을 조금 더 조심하고 상대의 아픔을 내 혀로 건드리지 않는 것, 그 작은 배려에서부터 평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평소보다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침묵은 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타인의 영혼이 쉬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성입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은 말을 아끼는 인내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서두르지 말고 이 길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함께 걸어가 봅시다.
침묵 사이로 흐르는 따스한 온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평안하게 감싸 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아득히 먼 100년의 문턱에서 저는 가끔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나무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면서도 결코 시끄럽게 자신의 고통을 떠들거나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완성해 갈 뿐이지요.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아주 늦게야 100세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목소리 높여 말했던 정의나 성공이 사실은 침묵 속에서 익어가는 평화보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대개 무엇을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지 못해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제 마음이 머무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즉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차가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한순간에 식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라 해도 상대가 나보다 훨씬 넉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는 질투라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안쓰러운 마음 너머로 은연중에 우월감을 느끼거나 상대를 가벼이 여기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요. 제가 100년을 살며 보아온 수많은 만남 중에 통장 잔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서도 이전과 같은 순수함을 유지한 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정의 자리는 사라지고 계산과 비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제력이라는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마주하는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격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은 타인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침묵이 관계의 향기를 오래도록 보존해 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쏟아내는 분노의 언어들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은 내 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 안에 통제되지 않은 불길이 밖으로 터져나와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화상을 입히는 행위일 뿐이지요. 저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성급한 말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입을 닫고 자리를 피하는 것, 화장실에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시간을 버는 그 짧은 찰나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구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됩니다. 말은 내 인격의 거울입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내 소중한 인격이 그 거친 말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애 후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는 것들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옳은 소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기지 않은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폭력이 되어 상대의 가슴을 찌릅니다. 큰 병을 얻어 시리에 빠진 친구에게 왜 진작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것은 사실관계에서는 정답일지 몰라도 인간의 도리에서는 오답입니다. 상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충분히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판단이나 훈계가 아니라 그저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따스한 공감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거나 타인의 자녀를 내 잣대로 평가하는 말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와 계절이 있는 법입니다.
타인의 삶에 함부로 정답의 잣대를 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년에 도달해야 할 가장 너그러운 지혜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여물지 않은 꿈과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가슴 벅찬 마음에 누군가에게 먼저 알리고 응원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말로 다 뱉어버린 에너지는 정작 행동으로 옮겨질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언가 소중한 계획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우리 뇌는 이미 그 일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실제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는 타인의 도전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는 사람보다 그 나이에 되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차가운 한마디에 이제 막 틔우려던 희망의 싹이 꺾여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만의 성스러운 고독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시간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장 귀한 양분이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성장이 당신의 노년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익어간 꿈만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의 작은 성공과 행복에 관한 공유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아프고도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라는 생각은 어쩌면 당신만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기뻐서 한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시키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박수 소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평온함 속에서 스스로 음미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나의 행복을 조용히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가장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여기서 잠시 발걸음을 멈춰 봅니다.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타인에게 증명하기 위해 써버렸을까요? 정작 나를 돌보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타인의 그림자, 즉 뒷담화와 소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만리를 가고 누군가의 명예를 갉아먹으며 몸집을 불립니다. 대기실이나 모임 현장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탁해지게 됩니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화살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내 입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인격의 힘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무심코 남의 소문에 맞장구를 쳤다가 그 소문의 발원지로 오해받아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침묵으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결국 내 삶을 향기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라는 것을요. 소문이 시작될 때 조용히 자리를 뜨거나 말을 아끼는 인내심을 가져보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의 곁에는 맑고 귀한 인연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고충, 우리가 흔히 늘어놓는 불평과 불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은 곁에 있는 이에게 그 고통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우리 상사가 이렇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라며 쏟아내는 그 말들이 잠시는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쏟아낸 불평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당신의 고립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곁에 두고 싶어하지 끊임없이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직장이나 가족 안에서
습관적으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관계를 좀먹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는 타인에게 쏟아내기보다 종이에 그 마음을 다 써보거나 혼자만의 산책을 즐겨보십시오. 흙을 밟으며 걷다 보면 내 안에 뜨거웠던 불만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은 외부의 값싼 동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를 얼마나 단단하게 다지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정화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여러분의 소중한 취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대단치 않아 보여도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취미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그걸 해서 무슨 소용이냐거나 시간 낭비 아니냐는 말을 무심히 던지곤 하죠. 그런 가벼운 한마디에 나의 신성한 휴식처는 금세 빛을 잃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취미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의 활력을 채우는 비밀스러운 보물상자여야 합니다. 소중한 보물일수록 남들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않고 깊이 간직하듯 당신의 즐거움도 침묵 속에 간직하십시오. 100년을 살고 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워넣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고 덜어내는 과정임을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입술 사이로 나가는 말들을 덜어내는 일이 가장 어렵고도 귀한 공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낡아가고 쓰러져 가지만 그 안의 영혼은 침묵 속에서 더욱 맑고 향기롭게 익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노배우는 남편과 수십 년간 금슬 좋게 지낸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하더군요. 비판하지 않는 것, 화가 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침묵이 남편의 사랑을 지켜주었고 남편이 떠난 뒤 자신을 후회로부터 지켜주었다고요. 인생의 비결은 거창한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입을 조금 더 조심하고 상대의 아픔을 내 혀로 건드리지 않는 것, 그 작은 배려에서부터 평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평소보다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타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성입니다. 침묵 사이로 흐르는 따스한 온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평안하게 감싸안길 기원합니다. 말을 줄이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서두르지 말고 이 길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함께 걸어가 봅시다.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남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온전한 우리만의 비밀 기지 같은 공간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가꾸어 온 그런 소중한 취미나 작은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그걸 해서 대체 뭐하니? 라는 무심한 한마디에 당신의 그 귀한 안식처를 내보이고 평가받으려 애쓰지는 않았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보물은 때로 숨겨져 있을 때 가장 빛나고 나만의 단단한 내면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오로지 나의 만족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작은 물결이 일었나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했던 그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작은 생각이나 느낌 하나를 아래 댓글로 살며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박한 사유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잠시 머물게 하고 무언가를 생각해 보게 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이 됩니다.